형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일단 빈지노의 모네 한번 들어보고 네. 여기 가사 나오거든요. 빈지노의 모네 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? 일단 그 말장난들이 좀 있고 그 말장난에 의해서 파생된 말들은 약간 파편적이고 파편적인데 그 파편적이다 보니까 크게 맥락을 따라가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말들 이런 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뭘 원하는지는 알 것 같고요. 그런데 끝에 가면 나랑 사귈 나의 온리 자기 이러면 앞에 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사기가 중요했는데 그죠? 사귈로 바뀌면 앞에 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? 결국 이 말 때문에 이 아무 말을 하고 있었던 건가?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왜냐하면 앞에 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구 또 열망 뭐 이런 것들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모네 얘기부터 해보죠. 네, 모네는 인상주의 화가죠. 네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네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의미로 지금 쓰고 있긴 하죠. 왜냐면 그림도 나오고 모니터에서 꺼내서 좀 진짜 벽에 진짜 모네를 보여줘 이런 말들도 나오는 거 보니까 모네 하면 생각나는 게 기억나시죠? 그 수련. 네. 이건 좀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모네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. 네. 근데 굉장히 의외의 장소에서 봐가지고 제가 일본을 여행했을 때 나오지마라는 섬이 있어요. 그쪽 지방에 이제 섬마다 미술관이 있어가지고 그 섬 미술관 투어를 했었는데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그 미술관 건축들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나오지마에 있는 지중 미술관인데 지중 미술관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어느 벽에 굉장히 되게 압도적인 그림이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설명은 못 보고 큐레이터 안내원한테 혹시 이거 모네 그림인가요? 모네 그림. 근데 너무 그게 약간 그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감동적이었어요. 왜냐면 내가 평생에 모네 그림을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. 특별전 하고 있지 않으면. 그런데 딱 4점인가 5점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내가 모네의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딱 보는데 이래서 모네구나 이런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진짜 모네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진짜가 주는 어떤 압도감 옛날에 뭐 얘기하면은 뭐 아우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지중미술관을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데 그 냇가에 지금 말한 수련 그림을 정원으로 꾸며놨더라고요. 너무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뭐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짜가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진짜인지를 좀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MC의 해머 다 죽이고 식후 전시장에 가면 잘해서 호미화방 갈 때처럼 난 허기져 이런 말이 있거든요. MC 해머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 어떤 힙합에서의 어떤 진짜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호미화방 갈 때 호미화방 굉장히 유명한 화방이잖아요. 그 허기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? 너무 가짜들로 가득 찬 거기서 어떤 진짜를 보지 못하는 그런 거였을까? 아니면 어떤 창작자로서의 그 허기일까?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여기 우라마는 뭐예요? 이태원에 유명한 그 한우 오마카세 식당인 것 같아요.
그래서 비프, 핏빛 이런 게 나오는구나. 마블림 도축장의 올드보이, 엠피메모. 그렇군요. 근데 어쨌든 이 모네에 대한 태도는 모니터 아닌 벽에 그 걸려 있는 걸로 모작도 다 짜져. 나는 진짜를 원해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모네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진품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진짜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과 연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찾고 감별하려고 하는 화자의 어떤 고군분투가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얘네 벌써 이룬 줄 알아. 시발 난 얘네 아빠 태진아인데 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태진아가 여기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너네 팀 어떤 새끼가 한 발상인 것도 내게 알리려나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이제 펄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파동과 맥박을 생각해보면 그게 뛰고 있는 게 진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확인해봤어. 내 홀 유니버스 내 어떤 우주에서 확인해본 거죠. 그리고 벗겨가 내 목소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베낀 어떤 상황이 아닐까. 그죠? 거기다가 그 베껴서 거기다 윗도리를 입혀서 한들 모작에 불과하지 진짜 모네는 아니야. 그죠?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? 근데 이제 나랑 사귈 나의 올리 자기 일로 가면 뭐지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앞에 가사들을.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만 뚝 떼어놓고 보면 이제 사귀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진짜가 필요하긴 하잖아요. 나의 모네를 보여주고 나의 진짜 목소리를 보여주고 너의 모네를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얘기인가. 근데 사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나랑 사귀 이럴 때 되게 웃음이 팍 터졌어요. 약간 뭔가 통쾌하기도 하고. 왜냐하면 이 말들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들에 나타난 표절이나 혹은 모작이나 모사나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약간 들어서 그것 때문에 좀 이 부분으로 확 전환될 때 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진품과 가품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? 뭐 아주 낯익은 화두라고 해야 되나? 진가품을 구별을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보면 이제 현대 예술이나 이런 데서 그게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? 그렇죠. 뭐 그렇게 질문도 많이 던지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는 왜 진품을 항상 찾을까요? 글쎄요. 비싸서? 레어에서? 그렇죠. 아무래도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진품 자꾸 따지면 결국 어떤 세계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잖아요. 그런데 본질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있는 것인가 혹은 본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본질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물론 빈지노의 이 노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것과 다른 것 같은데 그 어떤 진품과 본질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변화되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변화에 몸을 맡겨서 그 다음 세대의 예술이나 그 다음 세대의 어떤 것들이 좀 더 진보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진품이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인상도 좀 받긴 받거든요. 물론 빈지노의 지금 이 내용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떤 진품을 너무 막 아우라 뭐 이런 우리 이제 시 같으면은 막 옛날에 시인이 좋았지 이런 태도 이를테면 옛날 시가 진짜 시지 이런 태도. 근데 모네도 사실 우리가 인상주의 지나온 지가 언제예요. 그냥 그 모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고 그 시간에 그 모네의 작품이 있는 거고 그거를 우러러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네가 그 모든 이
지금 세대의 예술에 비해서 월등히 무슨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?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모네보다 나은 시대에 살고 있고 모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어떤 본질, 진품 여기에만 계속 우리가 그 신경을 쓰고 거기에 무게를 더했을 때는 조금 그 어떤 변화 혹은 진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장애로 작동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모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진호가 자아를 투영한 대상인 것 같아요. 네, 모네가. 그렇죠. 그래서 그 뭔가 식욕으로는 더 식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욕구는 다 채우고 나서 또 다른 허기를 느끼는데 그게 이제 리얼 모네란 말이죠. 리얼 모네인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를 원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그 진짜의 경지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.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고 그쵸. 나의 감시관은 이렇게 150짜리 라섹 감시관이고 꼴뚜기들은 다 물러가라. 그러니까 내가 진짜이기도 하고 나는 진짜를 감별할 수 있어. 지금 이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서 나를 혹시나 이제 카피캣 같은 나를 카피하는 애들은 니네 팀이 어떻게 발상을 해서 어떤 놈이 대표해서 나와도 개지랄에 불과하다. 뭐 이런 식의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결 안 되는 거를 지금 남 PD님이 다 해결해 주셨네. 정리해 주셨네. 그렇죠. 네. 그 얘기인 것 같아. 근데 이 노래를 보니까 빈지노의 어떤 가사들에서 느끼던 것과는 조금 다른. 네, 톤도 다르고 매너도 다르고. 약간 물론 이제 그 어떤 피처링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딱 맞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네. 있기는. 그 뭐죠? 어쩌라고. 네. 그거 보니까. 그런데 보통 제가 들었던 빈지노의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이미지들도 잘 짜여 있고 묘사도 뛰어나고 그런데 이거는 완전 다른 그 어떤 화법이라고 할까요? 네.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것도 좀 재미있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?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? 그러니까 이 바뀌는 것도 재능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자기 말들을 무의미로 돌리는 태도도 저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예, 말들 이렇게 다 꺼내놓고 이거를 사길로 넘어갈 때 이 말들을 무의미로 다 돌려버리는 그것도 좀 빈지노의 독특한 발상이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쿨한 태도죠 사실. 그죠? 네. 그니까.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놨는데 이걸 말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뭔가 짜쳐지는 느낌이야. 그래. 약간. 맞아. 그래서 사길 약간 이렇게. 근데 가사를 되게 한 번에 쓴 듯한 느낌이고 되게 빨리 쓴 듯한 느낌? 그래서 그렇죠. 일부러 퇴고도 안 하고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. 물론 뭐 이걸 노래를 들으면서 청자들은 머릿속에서 복잡해지고 이 파편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쭉 갔을 때 그 파편들이 사실은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또 의미들을 발생시키기도 하거든요. 네. 예. 여튼 질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해석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